은퇴 준비요? 저야 통장에 현금도 있고 집도 한 채 있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죠. 이 말 50대 이상 모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금이 있다고 해서 진짜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한국 노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노인이라는 통계가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등바등 모아놓은 자산이 있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는데 왜 노후가 괴롭고 힘들까요? 그 해답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다시 말해 위험한 지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는 소비가 은퇴 이후 삶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50대 이후 꼭 멈춰야 할 가장 위험한 지출 3가지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위험 지출 1. 체면 소비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쓰는 돈. 50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소비가 바로 체면 지출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비는 물론 명절마다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비싼 선물, 고급 브랜드 옷과 시계 외제차까지. 이 모든 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서 비롯됩니다. 사례 1 경조사비로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간 58세 김모 씨. 김 씨는 서울에 사는 58세 자영업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체면상 경조사에 빠지기 힘들어 매주 봉투를 챙깁니다. 5만원, 10만원이 뭐 대수겠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3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것만 줄였어도 생활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을 텐데 그는 뒤늦게 깨달았죠. 체면을 지키느라 통장이 텅텅 비었어요. 위험 지출이 감정 소비 외로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퇴직 이후 느끼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때때로 소비로 풀어버리게 됩니다. 백화점 쇼핑, 홈쇼핑 중독, 배달앱 주문,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는 카페가 자기 위로를 위한 소비지만 끝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사례 2 홈쇼핑에 빠진 61세 여성 박모 씨. 박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를 보다가 홈쇼핑에 푹 빠졌습니다. 이건 건강에 좋대. 이건 한정 수량이라 지금 안 사면 못 사. 이런 말에 혹해 주문을 하다 보니 매달 100만원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정리도 못한 물건들이 쌓여가고 박 씨는 우울감까지 겪었습니다. 사고 나면 잠깐 기분은 좋아지는데 나중엔 후회만 남아요. 위험 지출 3. 가족을 위한 무리한 지원 내 자식이니까라는 착각. 5060대는 부모이자 장성한 자녀의 스폰서 역할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금 보태주기, 손주 육아비, 심지어 자녀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문제는 이게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아들 결혼에 전 재산 쏟아부은 64세 윤모 씨. 윤 씨 부부는 노후를 위해 아껴가며 1억 원을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과 전세금 마련, 혼수 도우면서 그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자식 결혼인데 부모가 도와야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윤 씨는 지금 월세방에 살며 기초연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행복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요. 왜 이런 지출이 더 치명적인가? 이 3가지 지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감정이 지출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체면 때문에 지출하고, 외로움 때문에 지출하고, 가족 걱정 때문에 지출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돈은 남지 않습니다. 현금이 있어도 이런 지출이 계속되면 노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지출은 감정이 아닌 목적으로 판단하자.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를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자. 경조사비는 기준을 정해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세요. 자녀와 금전적 경계선을 설정하자.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야. 이 선을 못 그으면 결국 2세대가 함께 무너집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멈추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50대 이후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를 걱정하는 대신 내 소비 습관이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모아놓은 현금이 많아도 잘못된 지출로 흘러가면 결국 빈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위한 소비가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칼럼. 현금만 쌓아도 노후는 안심? 오히려 당신 노후를 망치는 지출 3가지. 50대 이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좀 있다고 해서 노후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은퇴 후 몇 년도 못 가서 파산에 가까운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소비가 줄겠지라고 예상합니다. 출퇴근을 안 하니 교통비도 덜 들고 외식도 줄고 쇼핑도 할 일 없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 지출이 더 커지거나 더 위험한 지출 패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소비 유형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은퇴 자산은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일체면을 위한 소비 사회적 시선에 지출하는 돈. 많은 5060대 분들이 은퇴를 해도 사회적 체면 유지에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조사 참석 시 과한 축의금이나 조의금, 명절이나 생일에 과도한 선물, 고급 시계, 외제차, 명품 옷 등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 이런 소비는 주변의 평가나 체면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지출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허물어선 안 됩니다. 경조사비는 기준을 세우고 명확한 선을 유지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만의 원칙을 가져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달래기 위한 소비 외로움 소비, 심심함 소비.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소비에 빠지곤 합니다. 홈쇼핑 중독, 습관성 배달앱 소비, 필요 없는 물건 구매, 자주 찾는 카페나 편의점에서의 무분별한 소비. 이런 소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우울함을 덮기 위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와 불필요한 지출뿐입니다. 전문가 조언. 감정 기반 소비는 습관이 되면 지출 통제가 어렵습니다. 지출 일지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걸 샀지? 라는 질문을 통해 감정 소비를 점검하고 대체 활동 산책, 독서, 공공 강좌 참여 등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족을 위한 무리한 지원 자식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책임. 한국 부모는 내리사랑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 주거, 출산 등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자녀 결혼식 비용, 전세자금 보태주기, 손주 양육 지원, 생활비 송금, 신용카드 채무까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물론 자녀를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이후에는 부모로서가 아닌 노후 생활의 주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금전적 선을 명확히 정하고 도움의 범위를 제한하세요.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지출의 핵심 위험 수입보다 지출 통제 실패. 50대 이후엔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에 노후 자산은 얼마 모았느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진 돈으로 오래 살아남기. 돈보다 건강과 관계를 중심에 두기. 소비 대신 경험과 의미를 우선시하기.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은퇴 후 삶을 바꿉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현금보다 중요한 건 지출의 방향입니다. 현금은 지키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지출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감정이 앞서는 소비는 줄이고, 체면이 아닌 실속을 우선하고, 자녀에겐 한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지금 가진 자산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은퇴 후 재정 관리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재무 설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